안녕하십니까, 양단장입니다. 자, 대문 사진을 보고 아마 깜짝 놀라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욕부터 나오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무슨 또 국가 자격증 제도를 또 신설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거기에 관한 내용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철지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올렸듯이 그동안 유튜브를 좀 꽤 오래 쉬었기 때문에 이미 이 내용이 논의가 된 지 좀 시일이 좀 지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문위원으로 돼서 자문 내용을 드렸을 때가 벌써 한 2달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이미 많은 내용이 논의가 됐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근데 아직까지는 뭐 이런 자격증 제도를 확실하게 진행을 하겠다거나 아니면 뭐 진행을 하지 않겠다라는 별도의 이제 고지가 없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전해드리는 거는 이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자격증 제도를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왜 이런 것들을 또 자격증 제도로 신설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좀 전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자문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제 제도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 관련 전문가 자문 이렇게 돼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첫 번째, 국가 자격증 제도를 신설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신설을 했을 때에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는 얼마나 또 발생을 하겠느냐. 기존에 방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농가논에 등록되어 있는 방제사들의 반발은 어떻게 예상이 되느냐, 뭐 이런 내용들과 그러면 이런 특수 목적의 이제 드론 방제사만을 위한 자격증 제도를 신설을 했을 때 그럼 영업을 하시는 분들만 제도권에 들어오게 할 것이냐, 아니면 드론을 이용해서 자가 방제를 위해서 구입을 한 농민들까지 항공 방제 자격증 제도로 끌어들여야 되느냐. 또 이런 제도를 신설을 하게 되면 단순히 이제 자격증을 부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격증 제도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론 교육을 과연 몇 시간 이상씩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뭐 이런 이론 교육을 몇 시간 이상 할 때 이론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실기까지 포함을 해서 실제 방제에 도움이 되는 비행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 번 교육을 하고 끝내고 자격증 제도를 끝마칠 것이냐, 아니면 뭐 2, 3년마다 갱신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뭐 따로 시험을 보든지 해서 갱신 제도를 유지를 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물론 지금 이제 들어보시기에는 좀 짜증 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불과 얼마 전에 이제 농가논에서 여러 가지 뭐 자격들을 이제 좀 좁혀왔고, 그 중에 또 교육을 또 받게 하고 등록을 하게 되는데, 불과 1년 만에 또 따로 제도를 또 만들어서 국가 자격증을 또 만든다면, 결국에는 또 2중, 3중을 또 여러 가지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에 방제를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방제 시장에 새로 진입을 이제 염두를 하고 두고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항공방제의 품질을 좀 더 올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제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이런 자격증 제도도 꼭 필요하다고는 또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렸다시피 이 항공방제란 것이 단순히 우리가 농업 현장에 가서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대행료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로 나의 수명을 깎아서 돈과 바꾸는 이런 현상들이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처우가 개선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이제 있었던 자격증 제도, 또 뭐 일종 기체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되지 않다 보니까 현재도 자격증도 당연히 없고 드론도 무등록에 또 법규를 위반한 드론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와 같이 전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관리도 하지 않는 와중에 또 다른 제도를 만든다 한들 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정상적으로 운용을 하시는 분들만 또 다른 번거로움에 또 다른 불편함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왜 나오냐면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1, 2차 방제가 끝날 무렵에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긴급 방제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현장에 지금 방제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 방제 업만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농사를 짓는 와중에 방제를 또 짬짬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직업이 있는데 방제 시즌에만 잠깐 이제 방제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 이런 시즌이 지났을 때에 이루어지는 이런 긴급 방제에서는 생각보다 방제를 구하기 굉장히 힘든 게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랬고, 특히나 전국적으로 너무나 비슷한 시기에 이 긴급 방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욱이 더 이제 방제사를 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됐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방제를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이제 긴급 방제다 보니까 정부에서 거의 100%를 지원을 해서 방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들이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일단은 어디는 이런 지원 사업을 알고 긴급 방제를 진행을 했다와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런 내용을 전혀 듣지도 못했는데 라는 지적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또 싸움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방제를 한 곳들 중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방제를 했더니 굉장히 효과가 좋았다, 이런 긴급 방제를 드론들을 이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지 못했다면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을 거다라는 지역과, 이렇게 해서 방제사를 구해서 방제를 했는데 뭐 전혀 방제가 되지 않았다, 효과도 없다, 드론 방제 이거 웬 헛방이다 라는 지역이 나누게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런 농사를 또 지시는 뭐 시의원분들의 이런 의원분들도 몇 번 껴 계셨겠죠. 자, 그런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조사를 하고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이제 결국에는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농산물 품질관리원 이런 곳에 질의를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을 좀 더 교육을 하고, 이런 교육을 이수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격증 제도로 신설을 해가지고 좀 더 이 방제 품질을 상향 평준화 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와중에 이런 자격증 제도 신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공무원분들이거나 아니면 기존에 드론과 관련된 평가위원들, 이런 자문을 대부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육기관, 그러니까 대학이나 이런 곳에 연구 사업을 많이 하시는 이제 교수님들이 주로 이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전달을 해드리기 좀 어려운 상태였겠죠. 그 와중에 제가 이제 현장에서 방제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또 교육 사업이라든지 연구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자문을 또 추가로 하게 돼서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됐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 방제가 현장이 이루어질 때 품질 차이가 너무나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됐을 거고, 사실상 이런 방제를 할 때 아직도 현장에 나가보면 우리가 언제 약 뿌리는 거를 교육을 받으면서 약을 뿌렸냐, 우리 그렇게 한 적이 없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세요. 그리고 이 드론 방제를 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뭐 농업에 종사를 하셨거나 농업과 관련된 교육을 받으신 분들 현장에 방제가 들어오시는 것보다는 이게 정말로 돈이 된다고 하니, 또는 내가 드론 자격증을 따면 앞으로 뭐 기회가 있겠지라고 했다가 이 교육원들에서 이 자격증 제도만 가지고는 돈을 벌기 힘들다 보니까 기체를 또 판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방제 사업을 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라는 또 소리를 듣고 덜컥 방제 기체를 구입을 해서 현장에 나와서 이제 무턱대고 방제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제 기체를 사고 방제 현장에 나와서 정말로 농지에 처음 나오신 방제사들까지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분들은 방제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뭐 약재에 대한 내용 전혀 모르고, 또 제가 경험상 뭐 전에 유튜브 내용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방제를 하기 위한 이 교육원에서 이런 수익을 얻기 위해서 방제단을 만들고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시키시는 이 원장님들도 약재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다 보니까 약통에다가
세네 가지 되는 약들을 물 한 방울 없이 다 때려 부은 상태에서 희석을 하는 이런 기본적인 희석 방법들조차도 전혀 전달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배운 방제사들은 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제 방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당연히 품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방제사들의 인식도 좋아질 수가 없고 인식이 나빠지다 보니까 처우 당연히도 나빠질 수밖에 없겠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초입에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뭐 단순히 농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고독성의 약품을 우리가 살포를 하고 뭐 흡입을 하거나 피부로 흡수를 하면서 몸이 안 좋아지는 이런 굉장히 3D 업종에 종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세울 수밖에 없는 게 현재 당장은 단가밖에 없다 보니까 실상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이 방제 단가가 아니 그 최저임금이 6,000원대였고 지금 이제 9,000원 10,000원이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1.5배 이상이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제 단가는 점점 더 내려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제도를 하나 더 신설을 해서 기존에 이런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날림으로 방제를 했던 방제사들과 또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방제사들을 다 걸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우려가 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제도에서 뭐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또 지금 기체를 1, 2, 3급으로 나누고 또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너무 많이 보였죠. 사실 어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종 기체를 뭐 30kg, 40kg의 이륙 중량이 되는 기체들을 아무 상관없이 그냥 중국에서 수입을 하다가 무작위로 팔고 있고 그래서 생겨나는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전화나 이런 것도 굉장히 또 많이 받다 보니까 과연 이런 자격증을 제대로 만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데 과연 제도만 만들고 관리까지 제대로 될 것인가란 의문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관리가 안 됐었고 아직도 현장에 나가보면 이런 자격증도 없고 뭐 면허도 없고 당연히 뭐 기체도 무등록에 무보험에 말도 안 되는 이런 방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현업에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 신설이 정말로 될지 아니면 논의만 되다가 없어질지는 사실상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드론 방제가 이제 농업에 들어와서 몇 년 되지 않은 상태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에 여러 가지 제도가 변화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제 요구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어지고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기존에 이제 방제하셨던 분들도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으셔가지고 앞으로 이런 제도가 신설됐을 때 당황하지 않게끔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 전달드리기 위해서 오늘 내용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도 기대를 해주시고 앞으로 좋은 내용이 있으면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